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2022년, 2023년 학년도로 치면 한 학期이제 위로 밀리니까 2023학년도, 2024학년도에 대학을 꼭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가 되면 국내 대학 입시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입시로 정착이 됩니다. 이제 도입 초기가 되고, 사실 지금도 경기권과 광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울에 있는 고교학점제 선도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학점제가 현 고1 일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대학 입시 자체가 고교학점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시행이 돼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밥상을 차린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학과 학과에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 대학의 어떤 전공과 관련돼 있는 학점을 모아서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다양한 학점들을 모아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고교학점제가 시행은 아직 안 됐지만 또 고교학점제가 지금 선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요 2022년, 2023년 학년도로 치면 2023학년도, 2024학년도까지 지금 한 1년 반, 러프하게 보면 한 2년 정도 남은 기간은 고교학점제라는 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적인 제도를 약간 피해가고 비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일반고나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처럼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것은 큰 뭐 준비만 잘 되면 그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학종과 수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능도 이제 정시 체제도 그 학점이 들어와서 정시 안에 내신, 또 더 나아가면 고교학점제가 2026년, 7년, 8년 이렇게 정착이 될수록 수시의 어떤 패러다임 변형이 이제 어떤 그 논술, 그 다음에 서술형 수능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그런 어떤 조짐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그 체제에 맞춰서 지금 뭐 저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생계부를 잘 그때마다 그 체제에 맞게 잘 이렇게 중심적인 방법을 갖고 진로를 정해서 잘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 영상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생계부가 없는 뭐 국제학교, 또 비인가 대안학교, 물론 대안학교 안에서는 생계부가 있지만 그 비인가라는 그 학교의 특성상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생계부는 사실상은 이제 효력이 없고 대학 갈 때는, 그다음에 검정고시, 뭐 해외고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생활기록부가 없죠. 그래서 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 대학에서 그러면 이제 너네들도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과 같이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것을 잘 너네가 성장시키고 만들어 와서 이걸 갖고 이제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겨뤄라. 여기서 보여지는 걸 갖고 너네들을 합격 여부를 우리가 대학 측에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각 대학마다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교대면 교대, 일반 뭐 우리가 인서울대학이면 인서울대학. 자, 그래서 이제 학과 뭐 국문과 뭐 우리가 보면은 무슨 뭐 IT학과, 그다음에 교대, 뭐 사대,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우리가 가르지 않고 모든 학과가 다 대체 서식,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없는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대체 서식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체 서식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제가 누누이 지금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만드는 방법에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같이 학교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는 학생들과 같이 우리가 시간,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우리가 2년 반이죠. 이제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에서 들어가는 그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1학년 들어가면 2년 반이죠. 그럼 생계부를 잘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거기에는 이제 비교과역이라는 게 들어가죠. 비교과역이라는 게 들어가고 또 이제 그 교과역이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라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올해 내년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되는 방법들이 점점 변하죠. 뭐 글자 수는 500자,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자소서가 있지만 내년까지는 자소서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자소서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했더니 세특사항에 이제 교과목 선생님들이 다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쓰던 자소서가 아니고 이제 내가 평가받아서 선생님의 눈에 비친 나의 어떤 그 전공 역량과 학교 생활과 뭐 동아리와 비교과 영역들이 각 교과 선생님의 눈에 그러니까 서술이 돼서 이제 500자 내로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대체하는 거고 또 행동발달 사항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안에 이제 비교과 영역을 통해서 학과 공부로서만은 보여줄 수 없는 그 전공에 맞는 전공 잠재력과 역량과 리더십과 인성들이 이렇게 쭉 학교 쪽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학 쪽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건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건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2024,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이제 초기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그 핵심이 뭐냐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맞는 그 성향과 의미를 따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심화 선택 과목이라는 것도 생길 텐데 그걸 잘 들어서 그 안에서 그 학점 안에서 비교과 역량으로 어떻게까지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그 학점 안에서 이제 구현이 되고 실행이 돼야 돼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이제 대학 측에 내가 뭐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가 지금 2023학년도 이후에 발표한 계획, 입시 계획안에 보면 우리 학교 의대를 오기 위해서는 무슨 과목을 들어라. 또 어떤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준하는 이런 대체서식이라는 것은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이 우리 인서울권 대학의 국내 대학에 오기 위해서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생계부에 준하는 권한을 만들어서 너네가 이것을 잘 성장을 시키면 똑같이 우리가 경쟁을 시켜서 너네도 뽑아주겠다 이런 대학의 어떤 입장인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되고 나면 학점으로 들어서 그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방법이 아직은 2024년 이후에는 아직은 모호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서울권, 서울대를 비롯해서 대학들의 움직임을 보면 뭐든지 학점 안에서 다 움직이게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학생이 학점을 듣고 그것을 갖고 이제 대학에 가서 전공 역량이라든가 비교과 영역에서 했던 리더십과 인성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제도권, 뭐 해외고를 다닌다고 해서 제도권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 나라에 있는 제도권에 맞게 이제 하는 건데, 우리 국내 대학으로 올 때 여태까지 그래도 준비를 잘 하고, 정말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서, 뭐 갔던, 뭐 쉬운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우리나라 국내 대학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다른 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국내 대학으로 온다는 자체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들이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행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국내 대학을 꼭 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을 가면 돼요. 깨끗하게 그냥 수능으로 대학을 가버리면 되는데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없는 여건이 있죠.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국내 대학 오는 걸 포기해 버리고 원래 내가 다니던 해외 고등학교 커리큘럼 뭐 해외 대학을 가는 거니까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으로 돌아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태까지 했던 학생들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과 그런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입시 지금 강사를 선생님을 굉장히 한 15년, 16년 한 지금 제가 바라볼 때는 앞으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런 어떤 그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또 대안학교의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 우리나라로 쳤을 때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전망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떤 17살의 나이인데 우리나라 뭐 국내 대학을 오겠다.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러프하게 2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은 열려 있으니까 이게 고교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안 된다면 모를까 시행은 지금 8, 90% 되는 거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죠. 모든 세상에 모든 일에 100%라는 건 없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 좀 정권이 바뀌고 시기가 좀 바뀐다고 해도 이 교육 제도 같은 거는 우리가 미리 3년 또 넓게 보면 5년 이렇게 미리 예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입을 해야 되는 모든 학생들 중학교 1학년, 뭐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 학생들이 그 틀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그 비슷한 방향으로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또 그 지금 정해져 있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학을 가야 하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항상 저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국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그런 교육 제도를 따라야 된다. 이거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미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또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갈 때도 입학사관과 또 대학들의 어떤 그 관점이 좀 국내 대학에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넓게 봐주는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과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해외 고등학교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 어떤들의 이유 때문에 간 거죠. 근데 이제 국내 대학을 와야 된다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가 정말 세심하게 그렇게 이제 국내의 어떤 입시 과정과 이렇게 붙여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학교 내에서도 통용이 돼야 되고 또 학생도 거기 열정 있게 또 잘 의미를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서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류 안에 들어있는 여러 의미들이 잘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뭔지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또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올해 준비를 아이들을 시키신 분들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뭔지가 보이죠. 그래서 1차는 서류예요. 지금만 이제 학교생활 대체서식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 그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겉으로 보는 건 정확하게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들, 지장과 인장과 그걸 증명해주는 정확한 기관들의 어떤 발행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것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이 잘 발현이 돼서 학생 본인의 전공 역량 프로젝트, 리더십, 인성, 독서, 봉사의 부분들 일반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 생계부에 준한다는 것은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그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은 한 10개 정도 되지요. 하지만 10개 되는 항목을 갖고 일반 학교에 준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용들이 잘 쌓아서 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기간, 그것을 이제 프로젝트나 이걸 할 때 아이에게 맞는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 방법, 또 학생에 따라서 대학을 오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이 학생의 수행 능력, 이건 당연한데 해외에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달라요. 또 우리가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건 이제 공부를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죠. 제가 하는 건 비교과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근데 이것이 교과 성적, 특히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100점을 맞아도 2등급, 3등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적에 대한 퍼센트테이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1등급과 3등급의 어떤 점수 차는 많이 남은 3점. 물론 대학에서 3.1점 정도 차이 나는 것도 박빙의 어떤 그런 걸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70%의 비교과 영역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70%의 전공 적성 역량들을 어떻게 살리냐. 그 안에 리더십, 인성, 독서, 봉사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의대를 가면 의대, 교대를 가면 교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정확하게 교사가 되면 어떤 교사가 되겠는가. 그럼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생태학을 교대에 가서 연구해서 그 생태학을 가리키는 우리가 이제 2022년 교육과정 개편안 교육부에서 낸 걸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실의 근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교육안을 보면 우리가 생태, 또 인본주의, 또 우리가 지금 뭐 환경,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싸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고교학점제와 연관돼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나는 프로젝트를 생태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환경교육을 해보겠다. 그것을 갖고 초등학교의 학생들한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겠다. 그럼 이 학생이 정한 그 타겟은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로드맵은 이걸 갖고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만들던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의미를 녹여서 프로젝트, 리더십, 인성, 복서, 봉사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퍼져야 되고 또 이것이 대학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전형에도 같은 과가 있어요. 의대는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국제인재 전형 이런 데 의대는 없는데 의대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과라고 해서 해봅시다. 뭐 사회학과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성향 자체도 보는 어떤 그 기준 관점들이 프로젝트를 하나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동 우수형 전형에서 보는 거랑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른 뭐 국제인재나 특기자 전형이나 언더우드 전형 이렇게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 성향 자체가. 왜냐하면 그것은 대학에 있는 학부의 교수들의 그 눈을 보는 그 지식을 보는 그걸 보는 그 어떤 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누가 뽑냐? 입학사항관도 물론 뽑죠. 입학사항관이 뽑고 또 교수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입학사항관들은 교수와 겸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인 입학사항관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학생들 특히나 해외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또 다니고 있으니까 그 학교의 체제와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잘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검정고시나 우리가 대안학교 학생들은 지금 그 어차피 대안학교를 다녀도 검정고시로 졸업을 되는 검정고시 졸업자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밖에서 하는 것들을 잘 안으로 들어오게 또 이 검정고시 학생들이 어떤 커리큘럼 안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검정고시 그 점수만 갖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어떻게 나에게 맞는 걸 짜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 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을 내가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런 어떤 자세한 영역들은 제가 수년간, 1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년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기록물들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보시고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기간을 그냥 이렇게 대학을 갈 때 굉장히 그 요즘 그 어떤 그 경향이 예전과 다르게 조금 너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코로나라든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도 분명히 이제 영향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예전 학부모들과 학생들처럼 그렇게 대학을 갈 때 많이 그렇게 정말 간절하고 정말 그렇게 올인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정말 의미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세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실되게 잘 하는 분들만이 하는 학생들만이 결국은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메시지는 2022년, 2023학년도, 2023년, 2024학년도가 지나면 고교학점제 시제가 들어와 버리고 그때는 우리 비제도권에 있는 학생,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들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수능을 안 보고 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고 대학 가기 힘들어진다. 왜?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젠 대학에서는 그동안 받았던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서식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들었던 학점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점을 원한다는 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학점의 점수를 원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의미가 뭐냐면 그 학교 학점을 들은 이유, 그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이 됐든 심화 선택 과목이 되든 거기서 절대평가에서 학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운 세특사항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전공 간의 매칭 연관성을 떠나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나만의 전공을 우리가 교대 갈 때 생태학을 했던 학생들처럼 잘 정해서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가 결국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당락을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서류를 만들 때 겉으로는 이제 그 증빙받는 어떤 인장이나 기간이나 이런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2022년, 2023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오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지금 검정고시, 해외고, 국제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은 국내 대학을 수능 없이 온다는 방법이 모호해지고 뭐 논술이라는 부분이 약간 뭐 1, 2% 남아있긴 한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몇십 대 1, 이럴 때 논술 전형은 몇백 대 몇천 대 1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플롯을 잘 짜서 입시 계획을 잘 짜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들, 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잘 해서 전공 영역을 쌓아서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갔던 부분들이 이제 2년 뒤에는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 힘들어질 수 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어떤 대학을 꼭 국내 대학을 갈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이건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체 서식을 보면 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럼 기간이 일반 생활기록부 만들어진 학생들이 2년 반이에요. 해보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게 거의 이 2년 반을 충실하게 잘 해야 대학을 합격하는 확률이 높아지. 조금이라도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조금 덜 되고 늦게 시작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2년 정도밖에 없고 뭐 1년 준비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고 하는 이런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형은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러프하게 보면 2년 좀 타이트하게 보면 벌써 3월이기 때문에 1년 한 8개월 뭐 1년 7개월 이 부분에 정말 이걸 통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과 또 이걸 통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 학부모님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결코 버린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수능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제도권적으로 갈 수 있는 법제는 힘들겠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제작적인 방법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변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것들 제가 유튜브 끝나는 강의 끝나는 그 말미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정말 진실되게 준비를 하실 결심과 결단이 있는 분들만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는 교육을 해서 가는 거지 그렇게 서류를 대충 누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일 제 이런 설명이나 이런 의도를 잘못 이해하셔서 여기는 뭐 서류를 그냥 뭐 불법으로 만들어준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한테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 선생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시켜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성과 능력을 잘 길러서 가는 그런 전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은 2년이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정보를 취합하셔서 지금 움직일 때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더 좋은 영상 내용 갖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